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저는 살면서 나름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원체 글재주가 없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용기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에겐 딸 둘이 있습니다. 둘째 딸 유치원 다닐 때 사업 망하고 여기저기 돈 벌러 다니느라 어린 시절 함께 있어주지도 못했지만 착하고 바르게 자라준 보물과도 같은 딸들이지요. 와이프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죽기 전까지 그거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 만난 이야기부터 해봐야겠네요. 전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넉넉하지 않아 오로지 돈을 버는 것만이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미천을 모아 장사라도 해볼 요량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찌감치 군대를 다녀왔고 전역 후 주방가구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와이프를 만났죠. 고객에게 요청을 받은 제품을 우리 와이프가 있는 부서에서 설계도를 그려 제가 있는 제작 부서에 넘겨주면 저는 철근이나 스테인레스를 자르고 구부리고 용접해서 선반 같은 걸 만드는 공장이었죠. 일의 특성상 설계할 때 1mm라도 오차가 있으면 기껏 만들어 놓은 걸 다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설계하는 부서와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생산부 막내였는데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저더러 설계부에 항의하라고 올려보내는 통에 매일 저만 양쪽에서 싫은 소리 듣기 일쑤였어요. 게다가 우리 와이프는 일이 서툴렀는지 매번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저희 부서에서는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급하게 선반 100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며 거의 만들었을 무렵에 설계 오류가 있었다며 다시 만들라고 하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머리 끝까지 열이 받아 사무실에 올라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윽박질렀더니 와이프가 울어버리는데 정작 울고 싶은 건 저였지만 막상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비록 일주일간 잠도 못 자고 작업해놓은 건 헛수고가 되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어찌할까요. 그냥 내려왔는데 그날은 사람들도 많이 지쳐있고 해서 설계팀이 회식비를 낸다고 해 회식을 가졌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다 보니 처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도 주고받고 했습니다. 싸울 때 빼곤 마주칠 일이 없던 터라 사석에서 처음 마주하니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알고 보니 나이도 동갑이었고 아깐 소리 질러서 미안했다고 사과하는데 자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다며 일이 서툴러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참 술이 한 잔 들어가서 그런가 그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조망만한 체구에 동그란 얼굴, 어디 가서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겠더군요. 막내라 눈치도 보이고 술자리에서도 이리저리 불러다니며 심부름을 해야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제 눈은 계속해서 와이프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이 먹은 사내놈들이 젊은 여자들한테 찝적대는 건 매한가지라 옆에 과정놈이 우리 와이프한테 계속 술을 권하는데 계속 그 앞에서 얼쩡거리며 주의를 돌리느라 애썼던 기억도 나네요. 그 후로 저는 쉬는 시간이면 괜히 볼 일도 없는 사무실에 들리곤 했습니다. 그게 티가 많이 났던지 어느 날 사무실에 올라갔더니 설계부 과장님이 준교씨 또 왔어? 우리 정혜씨 울리려고 온 거야? 보고 싶어서 온 거야? 하고 놀리시더군요. 와이프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데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어요. 우리 정희씨 이제 어떡할 거냐고 책임지라고 놀려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던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면 되잖아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와이프도 제가 싫지는 않았는데 그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곤 저한테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도 딸들이랑 모일 때면 그때 네 아빠가 말이다 하며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딸들이 놀려대는 통에 그 이야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내 연애를 시작했어요. 둘 다 막내들인지라 티를 낼 수는 없었지만 가끔가다 부딪히는 눈빛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더군요. 저는 남자 기숙사, 와이프는 여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바람에 밤에 데이트다운 데이트 한 번도 못 해봤지만 몰래 숙소를 빠져나와 함께 벤치에 앉아 별도 보고 뽀뽀도 하고 그렇게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책임지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저 역시 연애는 한 번도 못 해본 쑥맥에다 요즘 말하는 모태솔로였기에 첫 키스를 하기까지는 석 달이 넘게 걸렸는데 어느 날 기대하던 첫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영화에서 봤다며 먼저 들이대는데
이게 엄청 능숙한 게 처음부터 리드당한 탓에 지금까지 리드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 첫 키스였는데 와이프는 왠지 처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에 진짜 처음이냐고 물어봤다가 지금까지 구박받고 있네요. 시간이 지나 우리 둘의 연애는 모든 회사 사람들이 다 알 정도가 되었고 어느덧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땐 실수 하나에 눈물을 쏟던 여린 막내 여직원은 어디 가고 현장 사람들을 쥐잡듯 잡아대는 독사 이대리가 있더군요. 아니, 설계를 똑바로 하면 뭐해요? 백날 만들어봤자 분량남은 다 적잔데 제작부로 올라오세요 라며 호통을 쳐대는데 뭐라고 하고 싶어도 자기 일을 칼같이 하니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만 5년 차에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프로포즈란 게 있나요? 때가 되면 그냥 결혼을 하는 건데 하필 돼지 껍데기 먹으며 시장 골목 대포집에서 이제 내가 진짜로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온나? 하고 멋대가리 없게 결혼하자고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제대로 프로포즈 하라면 일어나 나가버리더군요. 혼자 소주 마시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멋대가리 같은 건 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주 주말 장미꽃 들고 실반지 하나 맞춰서 무릎 꿇었더니 그제야 받아주더군요. 결혼 승낙을 받으러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절에 가면 입구에는 사천왕상같이 생기신 아버님이 곧바로 술부터 주시더군요.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 옛날 소주 4홉짜리를 6병 넘게 마시는 동안 말 한마디 없으시던 분이 한숨을 푹 쉬시며 울리지만 말거라 하시는데 울렸다간 제가 울 것 같아서 알겠다고 명심하겠다고 한 것까진 기억이 났는데 일어나 보니 그 다음 날이더군요. 정신 차리고 아침부터 소주 4병을 주시고는 장인어른이 됐다 쓸만하다 이제 가라 하셨어요. 그렇게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와이프랑 저 둘 다 30살이었으니 당시 기준으로는 늦은 편이었죠. 와이프도 저도 열심히 일했고 둘 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와이프는 그 당시 여직원으로는 정말 드물게 부장까지 진급을 했고 저도 제 분야에선 나름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저는 남은 시간에는 혼자 제품을 개발해보려는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설계 전문가인 와이프가 옆에서 도와주니 데이트 겸 개발 겸 해서 연구한 게 벌써 특허가 4개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큰딸은 벌써 유치원생이 되어 있었고 와이프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집안일에 진급까지. 지금 생각해도 와이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이가 점점 커가고 둘째도 생기니 점점 조바심도 나고 욕심이 생기더군요. 중소기업의 특성상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급이나 연봉에도 한계가 있었고 이제 제가 개발한 제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와이프에게 배운 설계 실력도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할 정도가 되었고요. 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 결국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듯 처음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시작한 터라 잘못되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앞서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현명하고 강다니는 와이프가 있어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둘째를 낳은 와이프도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도와주었고 그렇게 한동안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건설 경기도 좋은 시점이 어우러져 나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일에 미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정말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커다란 시대의 흐름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절 누구나 다 겪었던 IMF라지만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부도를 맞고 말았어요. 대량 구매를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어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해 당장 쓰지도 않은 물량까지 구매를 하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고 급기야는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팔이 잘리는 대형 사고까지 일어나 빚만 잔뜩 진 채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면목이 없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만 방황했어요. 집에 와서도 애꿎은 술잔만 비우며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제 앞에 앉더니 소주 한 병을 다 마셔버리곤 너만 망했니? 시기가 안 좋았던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걱정 마. 그리고 한 번만 더 술 마시고 우는 소리 하면 나도 같이 마셔버릴 거야. 알았어? 라며 용기를 주더군요. 이렇게 멋진 여자가 내 여자인데 뭔들 못하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보려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일단 우리 네 식구 먹고 살아야 했기에 일용직 노동부터 시작했지만
새벽 4시에 나가도 이미 줄을 선 사람은 수십 명이 넘었고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아예 인력 소개소 앞에서 쭈그려 잠을 잤고 새벽 2시부터 줄을 선 까닭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1등으로 대기줄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사글세 단칸방에 나앉게 되었지만 우리 와이프 제게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어도 결코 비굴하지 않았고 월세가 밀려 집주인에게 한 소리를 들어도 제겐 잔소리 한 번 한 적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먼지 구덩이에서 굴러야 하는 작업복이지만 매일같이 손빨래를 해서 제 머리맡에 놓아주었고 아무리 이른 새벽이라도 제 아침밥 한 번 거르게 한 적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당시 저에게 일자리를 주시던 현장 소장님이 계셨는데 저를 눈여겨보셨는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그분의 도움으로 일을 배워두고 나니 말 그대로 노가다이지만 제 팀을 꾸리기도 하고 제가 직접 일거리를 받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하느라 집안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현명하고 강단 있는 와이프 덕에 딸아이들은 밝고 바르게 자라주었고 그렇게 우리 네 식구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산 덕에 나이 50이 넘고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고 큰딸아이 결혼시킬 때 부족하지는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어디서 그런 놈을 데려왔는지 결혼을 하겠다며 데려온 첫째 사위는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번듯하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예의는 어찌나 바르던지 제가 아무리 술을 권해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주도도 잘 배웠는지 아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술에 취해버리는 바람에 우리 딸 고생시키면 죽인다고 막 주정을 부렸는데 기억은 나지 않더라고요. 저를 번쩍 들어 안방에 던져놓고 대리 딱 불러 깔끔하게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워낙 마음에 들어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요. 저랑 와이프를 어찌나 살뜰히 챙기던지 제가 장기간 지방으로 공사를 갈 때면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제주도 여행도 가고 저녁이면 와서 고스톱도 쳐주는 등 아들이 하나 생긴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무엇보다 와이프가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정말 아들처럼 대하더군요. 사실 와이프는 아들을 하나 더 갖고 싶어 했는데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포기했었거든요. 참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둘째 아이도 신랑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아빠 다음으로 사랑하는 남자라며 꼭 마음에 드실 거라 이야기하는 딸아이의 전화를 받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내 집에 들어서는 그 녀석의 모습을 보니 아무리 신세대라고 하지만 좀 너무한다 싶더군요. 처음엔 뭐가 묻은 건가 싶었는데 귀걸이 같은 걸 입술이며 코에다 걸어놓고 턱 밑까지 문신투성이에 무슨 도깨비 같은 녀석을 데리고 왔더군요. 너무 놀라서 앉으라는 얘기도 못하고 서 있는데 초면에 실례인 것 같아서 우선 앉으라고 하고 밥부터 먹었습니다. 딸아이랑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제 앞에서 속된 말로 물고 빨고 하는데 정말 부화가 나서 미치겠더군요. 솔직히 마음이 안 가니까 궁금한 것도 없었지만 억지로 간단하게 질문을 좀 했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고 나이는 딸아이보다 3살 연하에 무슨 음악을 한다는데 정규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뭘 자꾸 준비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직 갖춰진 것도 없다고 하니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막말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옆에서 한숨만 쉬고 있고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돌려보내야겠다 싶어서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보게, 아직 둘 다 나이도 어린 편이고 결혼은 너무 이르지 않겠나? 결혼이라는 게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시작하면 힘든 일이 참 많을 거야. 저 임신했어요. 하는 겁니다. 평생 공장이나 공사판에 살면서 사고도 많이 보고 저도 많이 다쳐봤지만 그때처럼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가만히 듣고만 있던 와이프는 딸내미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데 속 없는 둘째 녀석은 엄마 조심해. 의사 선생님이 애가 작다고 조심하라고 했단 말이야. 하더군요. 그 녀석과 단둘이 마주 앉아 한참을 한숨만 쉬었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녀석은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더군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더니 평생 얼굴에 침 맞을 일은 없겠더라고요. 얼굴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둘 다 성인인데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한들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조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임신은 둘째 문제고 난 자네가 책임감이 있는 친구인지 의문이네. 아버님,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연이랑 아이랑 행복하게 살 자신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어쩌겠어요.
속에선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이 또한 딸아이 운명이다 싶어 술 한잔 주면서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아, 근데 한번 미우면 끝까지 밉다고 하죠. 이 녀석 정말 딱 2잔 마시더니 취해서 뻗어버리더군요. 인사 온 첫날 처가 안방 침대에 오바이트 쏟아놓은 놈은 이놈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둘째까지 결혼을 시켰습니다. 와이프는 절대 안 된다며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났지만 이미 배가 불러버렸는데 어쩌겠나요. 결혼식장에 절대로 안 간다고 하는 걸 겨우 설득해 자리만 지키게 했습니다. 갖은 풍파를 겪으면서도 저보다 더 의연하고 멋졌던 와이프였는데 둘째 사이가 얼마나 미웠던지 명절에 찾아와도 밥 한 끼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도 민망할 정도로 냉대를 하더군요. 첫째 내외가 오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밥상을 차려내던 사람이 둘째 내가 온다고 하면 약속이 있다면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손녀도 봐주기 싫다며 한 번도 안아주지 않을 정도로 냉정하게 대하더군요. 사람 취급 자체를 안 해주는데 제가 알던 그 여자가 맞을 정도로 매몰차게 하는데 곁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서운했던지 둘째 녀석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며 악다구니를 쓰기도 했지만 와이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미워도 그렇지 손녀 한번 제대로 안아주신 적 있어요? 애한테까지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가 임신해서 내 집에 온 순간부터 넌 내 딸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집에도 오지 말고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둘째 녀석이 다시는 안 보고 살 거라며 서럽게 울면서 나가는데 사위는 따라가면서 연락드리겠다고 웃으며 인사하고 가더군요. 반면에 와이프는 첫째 사위를 어찌나 예뻐하는지 저조차도 질투를 할 정도였습니다. 밖에 나갈 땐 둘이 손을 꼭 잡고 나가질 않나 둘이서만 데이트한 다음에 영화 보러 다니고 쇼핑도 하러 다니고 하더군요. 심지어 드라이브 간다며 동해안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각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방 현장에 나가 있느라 보름 정도 집을 비웠는데 첫째 딸아이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황급히 집으로 가보니 그동안 연락도 없던 처가 식구며 제 쪽 친척들이 우리 집에 잔뜩 와 있고 우리 와이프를 드자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며 소리소리 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야? 왜 사람을 이리저리 흔들고 지랄이야? 어? 나한테 말해. 나한테 말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돈 내놔. 우리 그 돈 없으면 죽는다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2년이 2배로 불려준다며. 사유회사에 투자하면 2배는 기본이라면서 내 돈 내놔 이년아. 하면서 제 와이프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군요. 갚는다고. 내가 다 갚을 테니까 그만하고 다들 나가. 나가라고요. 내가 다 갚는다고 각서를 써주고 겨우 상황을 진정시킨 후 딸아이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봤습니다. 정말 충격이더군요. 밑바닥까지 떨어져 봤던 저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딸아이는 아빠, 그 사람이 지금까지 투자회사 다닌다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지금까지 돈 벌었던 거 다 사기친 돈이었고 사기 전과도 있대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라며 주저앉아 울어버리는데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더군요. 침착하자 생각하면서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니 첫째 사위란 놈은 이미 외국으로 도망간 후였고 결혼 전 사기 전과 시범에 결혼까지 한 적이 있더군요. 문제는 그 자식이 이자를 높게 쳐준다며 우리 와이프를 꼬드겨 우리 집 재산은 물론이고 와이프 일가 친척에 아는 사람들의 돈까지 모조리 끌어모아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지난 3년간 돌려막기로 이자를 충분히 주었던 탓에 와이프는 사위를 철석같이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까지 권유해가며 돈을 빌려다 갖다 주었다네요. 믿을 수가 없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다시 한번 모든 걸 잃게 되니 정말 삶의 의욕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미 처가며 제 쪽이며 친척들 돈까지 다 날리게 된 마당에 어디 도움을 청할 것도 없더군요. 제 집은 이미 넘어갔고 저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리를 깔고 앉아 누운 와이프는 하염없이 울기만 했죠.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제가 현장을 마무리하러 지방에 내려간 사이 사이놈을 찾겠다며 추운 겨울에 길거리를 헤매던 와이프는 뇌출혈로 쓰러져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와이프를 보니 정말 피눈물이 흐르더군요.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 20-30만에 달하는 치료비도 제 목을 죄어오더군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부부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둘째 사위였어요.
아버님, 소식 들었습니다. 진작에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처형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지연이는 이따가 올 거예요. 일단 저랑 식사부터 하시죠. 밥을 먹으면서도 사위 보기 민망하기도 하고 이 처지가 황망하여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사위 녀석은 애써 웃으며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님, 불편하시겠지만 우선 저희 집으로 가시죠. 우리 아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다른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무슨 염치로 둘째네를 가겠습니까? 죽어도 못 간다고 했지만 사위는 막무가내였고 둘째 딸아이는 와이프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딸은 돈을 벌겠다며 멀리 떠났고요. 저 불편할까봐 갖은 신경을 써주더군요.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과 함께요. 첫째 사위였던 놈 잡혔다는 얘기 듣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따졌더니 재수없으니 꺼지라더군요. 저희 말고도 사기친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둘째 놈 저한테 눈치 한번 안 주고 지 엄마 병간호 극진히 해주었습니다. 둘째 사위는 여전히 웃으며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저도 민폐 끼치지 않으려 열심히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빚 갚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둘째네가 열심히 보살펴준 덕에 와이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와이프 처음 정신을 차렸을 때 둘째 내외 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더군요. 그때 우리 사위가 한마디 합디다. 어머님, 빨리 일어나셔서 저 밥 좀 차려주세요. 어머님이 해주신 밥 먹고 싶어요. 참 착한 녀석이죠? 제 옆에 와이프는 이제 더듬더듬 말도 하네요. 우리 사위 어디 갔냐고요. 이 녀석이 베풀어준 마음 다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죽는 날까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